혹시 요즘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손목이나 팔이 시큰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작은 충격에도 뼈가 놀라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넘기시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조금씩 비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뼈에 금이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뼈 속이 푸석푸석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해진 뼈를 매일 드시는 음식으로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반찬부터 무엇을 챙겨야 할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약이 아니라 밥상 위에서 시작하는 뼈 건강 이야기입니다. 뼈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기에 미리 챙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뼈와 관절 건강에 대해 오래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칼슘 음식들을 어렵지 않게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 이야기입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뼈는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벌집처럼 촘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벌집 구멍이 작고 빽빽해서 뼈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구멍이 점점 커지고 성그러집니다. 바로 이렇게 뼈 속이 비어가는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부릅니다. 구멍이 커진 뼈는 겉보기엔 멀쩡해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특히 손목, 척추, 그리고 엉덩이 뼈가 잘 부러지는 부위입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오래 누워 계셔야 해서 건강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비어가기 전에 미리 채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뼈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은 아프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없어도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뼈를 채우는 재료가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만드는 벽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칼슘만 많이 드신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닙니다. 칼슘을 몸속으로 잘 흡수시키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칼슘 음식과 햇볕,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햇볕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특히 비타민 D가 모자라기 쉽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비타민 D가 든 음식을 더 챙기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성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은 폐경이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여성 호르몬은 사실 뼈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사라지면서 뼈가 빠른 속도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 서서히 뼈가 약해지니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성분들은 칼슘을 더 신경 써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뼈를 약하게 만드는 아주 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뼈는 신기하게도 자극을 받아야 스스로 더 단단해집니다. 걷고 서고 움직일 때 뼈에 힘이 전해지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종일 누워 있거나 앉아만 있으면 뼈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러니 음식과 함께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앉아만 계시면
근육도 함께 약해져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넘어짐은 골절로 이어지니 움직임이 곧 예방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음식과 햇볕과 움직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기면 뼈는 훨씬 든든해집니다. 자, 이제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어르신들께 가장 익숙한 멸치입니다. 멸치는 칼슘의 왕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뼈째 통째로 먹기 때문에 그 칼슘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작은 멸치 한 줌에 들어있는 칼슘이 우유 한 잔 못지 않습니다. 게다가 멸치에는 뼈를 만드는 단백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식단에서 멸치볶음은 아주 좋은 칼슘 반찬입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볶음으로 하시되 간을 아주 약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을 낼 때 멸치 육수로 우려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멸치볶음을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이 많으면 오히려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멸치는 자주, 그러나 싱겁게 드시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멸치는 국, 볶음, 조림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말린 멸치는 오래 두고 조금씩 꺼내 드시기에도 편합니다. 너무 큰 멸치보다 잔멸치가 통째로 드시기에 부드럽습니다. 물에 살짝 헹궈 조리하면 짠맛을 한결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챙기는 멸치 한 접시가 뼈를 지켜줍니다. 칼슘은 뼈뿐 아니라 심장과 근육이 제대로 일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모자라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습니다. 결국 매일 음식으로 칼슘을 채워줘야 뼈가 지켜집니다. 멸치를 견과류와 함께 볶으면 고소하고 영양도 좋습니다. 이가 불편하시면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내어 드셔보세요.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은 대체로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익숙한 반찬 하나가 뼈를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칼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유입니다. 우유 한 잔에는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상당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 속 칼슘은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형태라 더욱 좋습니다. 여기에 단백질까지 들어 있어 뼈와 근육을 함께 지켜줍니다.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속도 편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이면 하루 칼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유를 드시면 배가 부글거리는 분은 데워서 조금씩 나눠 드셔보세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뒤에 나올 요거트나 치즈로 바꾸셔도 됩니다. 다만 우유에 설탕을 많이 타서 달게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담백하게 그대로 드시는 것이 뼈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를 고르면 지방 부담 없이 칼슘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 물 대신 우유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두 잔의 우유가 뼈 건강에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실제로 우유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은 뼈가 더 튼튼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유 한 잔이면 하루 필요한 칼슘의 3분의 1 가까이 채워집니다. 미숫가루를 우유에 타 드시면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락토프리 우유는 배가 부글거리는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유 습관 하나가 오랜 세월 뼈를 지켜줍니다. 우유가 정 안 맞으면 두유에 칼슘을 더한 제품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칼슘을 채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 칼슘과 좋은 단백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콩에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이 있어 뼈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경 이후 여성분들께 더욱 반가운 음식입니다. 두부는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넣거나 데쳐서 양념장에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이 더 건강합니다. 하루 반모 정도만 드셔도 칼슘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부를 너무 짠 양념에 버무리지 않는 것입니다. 담백한 두부, 본연의 맛으로 자주 즐겨주세요. 연두부는 더 부드러워 소화가 어려운 분께 특히 좋습니다. 두부를 넣은 맑은 국은 속이 편하고 칼슘도 챙길 수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유도 두부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반모가 하루 칼슘에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콩 속 성분은 폐경 이후 줄어든 호르몬을 조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는 여성 어르신의 뼈 건강에 특히 반갑습니다. 두부에 멸치나 새우를 곁들이면 칼슘이 더 풍성해집니다. 부침보다 찜이나 국으로 드시면 기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백한 두부가 매일의 좋은 칼슘 반찬이 됩니다. 두부는 값이 싸고 어디서든 구하기 쉬운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매일 밥상에 올리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작지만 칼슘이 꽉 찬 치즈입니다. 치즈는 우유를 농축해서 만들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작은 한 조각에도 우유 한 잔에 가까운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가 부담스러운 분께 치즈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빵이나 밥 반찬에 곁들여 간단히 드실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치즈는 종류에 따라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짠맛이 덜한 치즈를 골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면 충분하니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즈는 냉장고에 두고 언제든 꺼내 드시기 편한 것도 장점입니다. 따뜻한 음식에 살짝 올려 녹여 드시면 소화도 편합니다. 짠맛이 걱정되면 물에 담가 짠기를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치즈 한 조각이 우유 한 잔 몫을 해줍니다.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쳐 소화가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유를 못 드시는 분께 치즈는 훌륭한 대체 식품입니다. 구운 채소 위에 살짝 올리면 아이들도 어르신도 좋아합니다. 무염 또는 저염 치즈를 고르면 짠맛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치즈 한 조각이 알찬 칼슘 간식이 됩니다. 치즈는 빵, 밥, 채소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초록 잎 채소인 케일입니다. 의외로 케일 같은 진한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많습니다. 게다가 케일에는 뼈를 만드는 데 돕는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나 유제품이 안 맞는 분께 채소로 칼슘을 채울 좋은 방법입니다. 살짝 데쳐서 쌈으로 드시거나 나물처럼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갈아서 채소즙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채소 양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초록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것이 뼈에 이롭습니다. 케일은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갈면 쓴맛이 줄어드시기 좋습니다. 기름에 살짝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질긴 줄기는 떼어내고 부드러운 잎 위주로 드셔보세요. 이렇게 초록 채소로도 뼈에 필요한 칼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케일의 칼슘은 흡수율도 제법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를 만드는 단백질이 제대로 일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초록 채소를 자주 드시면 뼈에 두루 좋습니다. 쌈채소로 고기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균형도 맞습니다. 이렇게 채소 한 접시가 뼈 건강에 든든한 편이 됩니다. 초록 채소는 뼈뿐 아니라 온몸 건강에 두루 좋습니다.
샐러드나 나물로 매일 한 접시씩 챙겨보세요. 여섯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 음식과 함께 연어를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또 연어의 좋은 기름은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좋은 기름은 뼈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살짝 익혀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생선을 드시는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연어가 부담스러우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짜게 간을 하거나 튀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연어의 좋은 기름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조림 연어도 뼈째 들어있어 칼슘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레몬을 살짝 뿌려 구우면 비린내가 줄어드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생선이 뼈 흡수를 크게 돕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도 햇볕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햇볕이 부족할 때 연어는 특히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넘어짐과 골절이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연어 대신 정어리나 청어 같은 생선도 비슷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선이 칼슘을 뼈로 데려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생선을 자주 못 드시면 달걀 노른자로도 비타민 D를 조금 얻습니다. 그래도 생선만큼 좋은 공급원은 드뭅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작지만 알찬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작은 씨앗이지만 칼슘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뼈와 머리카락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기도 합니다. 밥에 뿌리거나 나물에 넣어 드시면 고소한 맛도 좋습니다. 가루로 내어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흡수도 잘 됩니다. 치아가 약한 분은 갈아서 드시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다만 검은깨는 기름기가 있어 열량이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은 깨죽으로 끓여 드시면 아침 식사로도 든든합니다. 볶은 검은 깨는 향이 좋아 나물 무침에 잘 어울립니다. 검은 깨 강정은 간식으로 좋지만 설탕이 많으니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고소한 검은 깨 한 숟가락이 칼슘을 더해줍니다. 검은 깨의 좋은 기름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은 깨는 칼슘 외에도 여러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우유에 검은 깨 가루를 타면 칼슘을 이중으로 챙깁니다. 볶아서 가루로 두면 어디에나 뿌려 드시기 편합니다. 이렇게 검은 깨 한 숟가락이 알뜰한 칼슘 보충이 됩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영양은 알차니 무시하지 마세요. 밥 지을 때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장까지 편하게 해주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도 우유로 만들어져 칼슘이 풍부합니다. 발효 과정을 거쳐서 우유보다 소화가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한 분께 특히 좋은 선택입니다. 또 장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균이 들어있어 소화에도 이롭습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한 그릇 드시기 좋습니다. 다만 설탕이 잔뜩 든 달콤한 요거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 담백한 플레인 요거트를 골라 드세요. 과일을 조금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해집니다. 요거트에 검은 깨나 견과류를 넣으면 칼슘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무가당 요거트라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차게 먹기 부담되면 실온에 잠깐 두었다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이렇게 요거트 한 그릇이 장과 뼈를 함께 돌봐줍니다. 요거트의 좋은 균은 소화를 도와 변비 개선에도 좋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영양소 흡수도 한결 좋아집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더 많아 근육에도 좋습니다.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드시면 여름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요거트가
장과 뼈를 함께 돌봐줍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속이 편해지는 분도 많습니다.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이면 한 끼로도 손색 없습니다. 마지막 9번째 음식은 초록 꽃송이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도 뼈에 좋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K와 여러 비타민이 함께 들어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어우러져 뼈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도 적고 소화도 편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가니 주의하세요.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 드시면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소로 칼슘을 채우시면 균형이 잘 맞습니다. 브로콜리는 줄기에도 영양이 많으니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찜기에 살짝 쪄내면 영양 손실이 적고 색도 곱습니다. 달걀과 함께 볶으면 단백질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 채소가 관절 건강에 든든한 밑받침이 됩니다. 다른 색 채소와 곁들이면 다양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접시 채소가 어깨 회복을 돕습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아 몸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칼슘, 비타민 K, 비타민 C가 어우러져 뼈를 지킵니다. 데친 물에 영양이 빠지니 살짝만 익혀 드세요. 새우나 두부와 볶으면 칼슘 반찬으로 훌륭합니다. 이렇게 브로콜리가 뼈 건강 밥상의 마무리가 됩니다. 색이 진한 채소일수록 영양이 풍부한 편입니다. 여러 색 채소를 골고루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들을 하루에 어떻게 나눠 드시면 좋을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검은 깨가루를 살짝 타서 드셔보세요. 여기에 담백한 플레인 요거트 한 그릇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에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드세요. 녹색 채소로는 케일쌈이나 브로콜리 데침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치즈 한 조각과 과일을 조금 드시면 든든합니다. 저녁에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구워서 드셔보세요. 생선의 비타민 D가 낮 동안 드신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루 3끼의 칼슘 음식을 골고루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몰아 드시기보다 매 끼니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흡수에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모든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것입니다. 짜게 드시면 애써 챙긴 칼슘이 빠져나가니 간은 늘 약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만 지키셔도 하루 칼슘은 충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물도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를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짠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단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음식만큼 중요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잠깐씩이라도 햇볕을 쬐어주세요. 햇볕을 쬐면 몸이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베란다나 마당에서 하루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햇볕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곁들이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둘째,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뼈에 자극을 주세요. 작은 아령을 들거나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보세요. 뼈는 이렇게 힘을 받을 때 더 단단해집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어렵게 생각 마시고 집안일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셋째, 음식은 늘 싱겁게 조리해 드세요. 소금이 많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뼈가 약해집니다. 국과 찌개의 간을 조금만 줄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물은 적게 재료 위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콜라 같은 탄산음료와 진한 커피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음료를 많이 드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되도록 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병을 곁에 두고 자주 한 모금씩 드시면 습관이 됩니다. 다섯째, 담배와 과한 술은 뼈 건강에 큰 적입니다. 담배와 술은 뼈를 만드는 일을 방해하고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산책을 하며 이런 습관을 조금씩 멀리 해보세요. 끊기 힘드시면 조금씩 줄여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속이 비어가면서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뼈를 만드는 재료는 칼슘, 그리고 이를 돕는 건 비타민 D였습니다. 칼슘 음식과 햇볕,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멸치, 두 번째 우유, 세 번째 두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치즈, 다섯 번째 케일, 여섯 번째 연어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검은깨, 여덟 번째 요거트, 아홉 번째 브로콜리였습니다. 이 음식들을 하루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음식은 싱겁게 드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생활 습관으로는 햇볕 쬐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이 중요했습니다. 짠 음식, 탄산음료, 담배와 술은 줄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반찬 하나만 바꾸셔도 뼈 건강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10년 뒤 어르신의 뼈를 지켜줄 것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핵심은 칼슘 음식과 햇볕,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몸이 안 좋으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튼튼한 뼈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뼈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부위를 지키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매일 쓰이지만 자주 놓치는 그곳입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